주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런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다. 예. 그 점을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저희가 지금 외신에서 또 세계 뉴스, 국제 뉴스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 그렇습니다. 권력 서열 3위예요. 3위라고요? 예, 대통령이 예. 유고 시엔 부통령이 승계하고 부통령이 유고 시에는 예. 하원 의장이 승계하는 권력 서열 3위. 네. 예, 아주 그 중량급 인사가 중량급 인사죠. 지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네. 대만에 도착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허. 타이베이에 도착해가지고 차잉이원 네. 대만 총통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게 오늘 그 몇 시간 전부터 대만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중국은 거의 뭐 아주 굉장히 그 아주 날선 대응을 네. 하고 있고 아하. 지금 이 사태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을 참고하십시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말렸는데 그걸 무릅쓰고 간다. 이게 7월 말부터 그냥 계속 얘기돼 왔고 그렇죠. 또 이 문제로 시진핑과 바이든이 전화 통화 7월 28일 날 2시간 통화하는 동안에 아주 치고받고 난리 났어요. 시진핑이 불장난하는 자 불로 태워 죽일 거다. 불장난하는 자 불로 망한다. 네. 이 낸시 펠로시의 그 대만 방문에 이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거 침해하는 건데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랬던 경고를 무릅쓰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 미중 간의 자존심 싸움이 예.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그 미중의 충돌이 예견되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다. 2001년에 예. 그 대만 해협 인근을 정찰하던 이게 뭐 대만 아마 남중국해 쪽인 것 같은데 미국의 EP-3 정찰기를 네. 중국 전투기가 와서 공중에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전투기는 추락하고 네. EP-3 그 정찰기는 중국 하이난 섬에 불시착했어요. 이걸 중국 정부가 억류해 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환해줬다고. 네.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 그다음에 그거보다 못하지만 2010년에 네. 그 우리나라 서해에 조지 워싱턴 미국 항공모함이 진입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천안담 연평도 사건 직후죠. 이렇게 해서 미중 간에 으르렁거리다가 최근에는 그냥 양국이 그 긴장이 됐다 그러지만은 그냥 네. 서로 보여주는 수준이었다고. 뭐 무역 분쟁만 좀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 방문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네. 이 낸시 펠로시가 타이베이로 비행하는 그 항공기가 군용기예요. 군용기를 타고 가요. 군용기를 타고 가. 안전을 위해서. 항상 하원 의장의 해외 순방은 군용기를 제공한다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또 호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전투기가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저기 필리핀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대기 중입니다. 네. 이 낸시 펠로시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모함까지 떠 있고. 항공모함이 떠 있고. 항공모함이 있다는 것은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있다는 거, 전투기가 있다는 전투기가 거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대만 해협을 집중 감시하면서 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지금 공중급육이 9대하고 함재기하고 예. 정찰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거의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대규모 군사작전. 자, 미국이 이렇게 이 안전에 극도로 신경 쓰는 건 중국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미 대만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의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중국의 군용기, 네. 주로 정찰기나 공중급유기가 무단 침입하는 횟수를 부쩍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의 군부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나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제 중국의 이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동부군구가 이제 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중이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낸시 펠로시가 대만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정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안 가면 안 되나요? 낸시 그러니까. 펠로시 원래 가네 안 가네 했는데 네.
이게 예. 지금 이렇게 며칠 날 이제 내일이나 오늘 방문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하면 중국에 굴복한 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대만이 반발하겠지. 그렇겠네요. 다 오기로 해놓고 예. 중국이 협박했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를 네.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만이 반발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딜레마 상황에 갇혀버린 거예요. 예. 안 가면 미국이 굴복하는 게 되는 거고. 가면요? 가면은 이제부터는 골 때리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군사적 긴장으로만 이렇게 조성이 됐다 그러지만 네. 정작 중국의 대응은 낸시가 대만을 방문한 후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군사적으로는 지금까지 네. 대만을 압박했다, 뭐 대만에 대해서 뭐 중국이 군사적인 압박을 했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압박이라는 거는 그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의 중국군이 무력 시위의 전부라고. 네. 그런데 이제 수위를 높이겠죠. 아하. 수위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위를 계기를 높일 해서 거다. 오히려 예. 중국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네. 아시다시피 올 가을이 무지연히 중요합니다. 시진핑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해죠. 네, 3년임이 결정되는 해.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이 어때요? 그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중국이 경제적 역풍에다가 네. 주민들의 그 불만에다가 그렇죠. 엄청난 불만이 고조돼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예. 시진핑이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과연 무난하게 물론 될 거라고는 보지만은 네. 올 가을에 이 3연임이 네.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이게 네.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에서 예. 무사히 축배를 들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보면은 매우 예민한 시기예요. 지금은 시진핑이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걸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경제가 개판, 그러니까요. 코로나 봉쇄, 이런 가운데 나는 3년이면 할 거야. 이게 좀 왠지 좀 뭐 어때?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 이미지. 이건 푸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어요? 푸틴도 강한 자기 권력 지도자. 유지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 뭐 낸시 펠로시 왔다 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아마 중국의 인민들 비난이 빗발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중국의 군부에서 중국의 웨이보, 중국의 이제 사회관계망입니다. 네, SNS. 여기에 2분 30초짜리 동영상을 게재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군 상륙훈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낸시 펠로시 왔다 가봐. 이 상륙전의 위력을 봐. 우리 여차하면 대만 가만 안 둘 거야. 여기에 조회수가 1억 2천만 회가 넘고 1억. 네. 와. 댓글이 한 3천만 개. 예. 지금 끝이 없이 달리고 있는데 중국이 들 끓고 있어. 그래요. 끓고 있어. 우리는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인데 대만 문제에서 얼마나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시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점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중요하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난 정치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이 나도 푸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에 계속 빌리면 그렇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잘못 들어갔다가 미국과 나토한테 개망신을 당했잖아. 그러는데 그렇죠. 러시아군의 정말 패퇴하는 불똥이 모습들. 나한테 튀어서 내가 개망신을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결국 국제 정치는 위신의 정치예요. 위신. 네. 그런데 이게 권력 유지하고도 관계돼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 대해서 슬슬 약이 오르던 참이었어. 예컨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한 거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일이 많았어요. 사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재작년에 차잉잉원 대만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이것도 이제 신경 거슬리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와 다른 연방 청사에서 대만 외교관들을 초청하고 접대하고 그 관행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거 원래 눈 뜨고 못 봐.
니들 왜 섬에 있는 애들 초청했어? 이런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 대만을 국가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중국 봐봐.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푸틴이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니다였어.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는 주권 국가를 침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국이 대만을 보는 시각하고 똑같아. 네. 그런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만을 국가라고 언급하네. 중국 이런 표현이 입장에서는 들죠. 이것도 이제 속에서 네. 천불이 올라와.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네. 그 저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대만 대표에게 취임식에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보냈고 또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라고도 초청했어.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환장할 뉴스인데 네. 그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언론에 슬슬 흘리는 뉴스가 있어요. 미 행정부에서 지금 미군 요원이 대만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네.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언론에 살살 흘려가지고 요건 또 뭔 소리야? 그래요. 이래가지고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중 간에는 뭐 전략 경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기후 위기나 공급망에 있어서는 네. 좀 뭐 미중 간에 협력하는 기류도 일부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신경줄을 건드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드디어 못 참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네. 미국이 포기했다. 이러던 타이밍에 마지막 수소폭탄이 터지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그러면은 제가 방문 이후에 심각해질 거라고 본 게 이제는 방공 식별구역 침범 정도의 압박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강도를 높여갈 상당히 거다. 수위 높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대만 해역과 그 인근에 4개 수역이 있어요. 네. 대만을 둘러싼 이 4개 수역에서 군사 훈련을 대규모로 한다든가. 또 그 외에도 대만에 대한 무역 제재. 지금 대만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30%예요. 그래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우리가 한 26.9%. 올해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작년 기준입니다. 자, 26.9%. 대만도 3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그 저기 중국 간에 이미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한국 중국 관계보다도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라든가 본격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혼내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찾는다든가 뭐 이렇게 경제 군사 이런 면에서의 어떤 총체적 압박과 제재가 예상된단 말이에요. 네, 낸시 펠로시 방문 이유가 더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궁금한 게 낸시 펠로시도 이런 긴장 국면을 모르지 않을 텐데 잘 알아요. 근데 왜 지금 가는 겁니까?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그분을 저 미국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셨어요? 미 하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의원님? 사진도 같이 찍고 뭐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때인데 트럼프의 이름만 나와도 눈에서 파란 불꽃이 팍팍 그 뿜어져 나와. 진짜 싫어. 극혐이더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뭐든 싫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 거에 대해서 아주 규탄을 하더만. 그래서 전형적인 민주당의 그 도덕주의자. 어떻게 저런 폭군 악마하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냐. 이 자체를 분노하는. 그러면서 이 대단히 국제 정치에서 가치 외교 이거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경파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해서 1991년 이때 냉전이 해체된 직후요. 그때 베이징을 방문해서 호텔을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사진 기자들 불러서 베이징 광장에서 천안문 광장 추모 플랜카드를 들어. 그러니까 공안이 쫓아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진 기자들 얻어맞고 막 개처럼 끌려갈 때 자기는 택시 타고 도망가. 그래가지고 또 호텔로 숨어.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체포되려면 지가 체포돼야지 왜 사진 기자가 체포돼?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50대 초반이야. 와. 그러는데 저기 도망가긴 또 잘도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어떤 최고의 강경파였다고. 그런데 이제 대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 가을이면 이제 임기도 끝나.
예,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화끈하게 조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나 놀래.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7월 말에 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상 가니까 또 트럼프는 나는 말린 적 없다. 저 펠로시버가 알아서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바이든이? 포기했어. 이제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뭐 안전은 뭐 보니까 못 말리는 할머니요. 천하장사. 못 말려. 에너제틱한 그 많은 경고를 받고도 가는 거야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이 사건을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보라보요. 어떻게 되는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러면은 건데.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이번에는 또 미국이 가만 안 있어. 그래가지고 대만에 뭐 지원하겠죠. 저 자체 방어 계획을 네. 지원하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다 그러냐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그 방위 계획은 비대칭 방어 능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렵네요. Asymmetric Defense Capability. 영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내가 발음은 별로 안 좋아. 발음은 신토부리 한국 발음인데. 충청도식 영어예요. 충청도식 영어.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다층적으로 대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예컨대 해상에선 기뢰를 잔뜩 깔아. 그래서 중국군 상륙해서 들어오는 거 막어. 그다음에 전투기가 오잖아. 이거는 지대공 미사일로 막어. 상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차와 장갑차로 막어. 이런 걸 다층적으로 그 지원하는 이런 어떤 비대칭 방어 능력을 통해 가지고 대만이 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안보 지원을 한다. 이거 오래전부터 수립된 정책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대만판 4주기 국방 검토 그 QDR이라는 문서에 나와 있는 ODC라고 그래. ODC. 이런 게 이제 그 전반적 방어 개념. 이래가지고 그 대만 용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문제는 대만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대만 군부에 암투가 벌어졌다고. 2017년에 대만군 총사령관이 리시민 장군이거든. 이 양반이 발표한 게 전반적 방어 개념이라 그래서 비대칭 방어 계획.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하겠다. 순항 미사일, 기뢰, 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싹 갖춰서 3중 4중 방어막을 펴겠다. 그러는데 차잉잉원 총통이 이게 좀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차잉잉원 총통이 집권을 해가지고 쟤 내보내. 쟤 잘라. 지금 윤석열 비슷해. 저거 중국에 대해 너무 굴욕적이야. 그렇게 하지 마. 강하게 나가. 뭘로 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와. 이신밍 저 총사령관의 측근들까지 다 제거되고 새로운 군부가 약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세게 얘기했군요. 이제는 비대칭 방위 계획이라는 용어는 폐기한다. 폐기하고 단호한 방어 및 다중 영역 억제라는 개념을 제시해. 이게 뭐냐?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래가지고 그 베이징의 눈을 찌르는 능력을 가지라. 장거리 미사일. 예를 들어서 공격형으로 나가는군요. 그 저기 전투기에다는 슬래미알 장거리 미사일 이거 300km, 500km 나간다고. 재즘 이런 어떤 그 중거리 정밀 미사일을 도입해서 중국의 연안 도시나 베이징을 때려. 이게 최선이야. 이래가지고 방어 전략에서 공격 전략. 베이징의 눈을 찌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 그러니까 아니 방어나 잘하지 웬 공격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사겠대 대만이. 이걸 팔어 말어. 이게 지금 몇 년째 논쟁이라고. 팔면은 또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골칫덩어리인 거야 이게. 대만 군부가 너무 공세 전략을 신봉하는 거야.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중국 대만 또는 중국 미국 간의 긴장은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네. 여기에 이제 낸시 펠로시가 불을 지. 낸시 펠로시는 네. 아까 베이징 광장에서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의 일화도 유명하지만은 또 달라이 라마하고 친하고 그래요. 티베트 불교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에 싫어하는 대한- 거는 예. 다 한다. 중국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러니까 아유. 이게 아무도 못 말리고. 이게 지금 예. 이게 어떤 나비 효과가 되느냐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동아시아 정치에서 교수님이 낸시 펠로시 의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참아달라 이렇게 연락해보면 어때요?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말르면 더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간다. 이렇게. 이러니까 예.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네. 또 북한이 가만 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 문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글로벌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 교양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제 북한과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그러니까 예. 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북한의 사회안전상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저 중국의 그 저 창건 기념일에다가 이제 네. 그 축전을 보내는데 예. 축전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예.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북중의 어떤 변함없는 연대와 우위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이게 리영길이네요. 리영길. 리영길. 국방상이었어요. 네. 국방상이면서 사회안전상. 이거 헷갈리네 이 사람 직함이. 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중국 군부에 보낸 내용은 앞으로 전술 협동 훈련을 같이 하자. 중국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 훈련 하자. 예. 우리도 그런 중국하고 식으로. 똑같은 거 하자. 물론 중국이 답변은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그렇게 같이 합동 군사 훈련 한 적이 뭐 전쟁 때나 했지 뭐 중국 그러니까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냉전이 종식된 이유는 없어요. 네. 지난 30년간 없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리영길 북한 국방상이네요. 중국 웨이팽허 국방부 장관, 네.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북한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강하게 북한은 나오죠?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최고의 기회예요. 이럴 때 북중러가 뭉쳐서 과거 뭉칠 수 냉전으로 있겠다. 되돌아가고 예. 국제 제재의 효과를 그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기회의 창문을 열겠다. 이런 속셈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게 뭐가 이게 터진 게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게요. 이런 와중에서 이게 그 강도 높은 어떤 군사적 대치가 경제로 파급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플레를 잡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게 큰 짐이고 네.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도 피곤한데 중국까지 이렇게 설쳐대고 이거 낸시 펠로시가 설치고 이거 나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거. 이게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불러올 이 효과, 나비 효과, 영향이 이게 이 동아시아 전반에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지금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 어떤 군사적 긴장의 파장이 대만 해협으로 시작해서 주변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